사랑합니다. 성공의 동력이 되어주는 빌레몬입니다. 잠자기 전 저와 함께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일의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의문을 마음 한구석에서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의문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가 2100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있으며 독일은 1349시간으로 가장 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과연 나에게 도움되는 일인가 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며 우리는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에 맞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과 실질적인 성과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일들과 뒤섞여 노동시간이 늘어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뭔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책 가짜 노동에서는 무의미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일의 실체에 대해서 깊숙이 탐구하고 우리가 진짜 일을 하는 노동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일어나 미국을 거쳐 남유럽과 독일에 도달하기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근대 자본주의 산업에 길을 닦았다라는 재미있는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증기기관과 공장, 임금노동의 기폭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초기 자본가이자 가장 진취적이었던 자본가들은 매우 신앙심이 깊은 금욕적인 개신교였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검소한 삶을 살면서 세속의 쾌락을 거부하고 신을 섬기는 추상적인 이상으로 자신의 욕구를 승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 최근 연구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데 16, 17세기 미국과 영국에서는 독실한 개신교 분파들이 방직, 주물 공장과 조선소에서 초기의 노동 조직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데 이 독실한 신자들은 게으름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미국에서는 오래 일을 하는 게 미덕이 되었고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손발이 닳도록 일했던 덕분에 산업화는 유례없이 많은 이득과 거대한 부를 낳았으며 벌어들인 자금들은 또 다른 새로운 계획과 확장에 재투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산업혁명의 짧은 기간 안에 전기, 자동차, 비행기, 백신 등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풍요가 미래의 모두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져다 줄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의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며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노동자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혁신적인 발명품은 원래 일을 더 쉽게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종종 온갖 종류의 새로운 절차와 새로운 형태의 감독, 그리고 새로운 작업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을 처리해 가면서 많은 생산물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문서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문서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벗고 펜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서와 사무직 직원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간은 점점 더 좁아졌고 결국 사람들은 유례 없이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무실 공간, 조그마한 네모 칸막이 안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근무 형태인 사무노동의 근무 시간은 공장의 근무 시간을 모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노동은 공장에 비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았고 사무노동이 과거 가혹한 육체노동보다 수월하였기에 큰 불만 없이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종종 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근면성실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사무실에서 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할까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 책에서 표현하는 시간 늘리기의 전략을 본능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늘리기의 목적은 관리자의 눈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잉여라는 취급을 피하기 위한 사무 노동자들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즉,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장이 필요해서 출근할 곳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직장인들은 성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보단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을 자신의 유능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조직에서는 성과보다는 인사고과라는 정성평가에 중점을 두어 이해가 안 되는 승진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재량 시간이 더 확보될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 분주하게 만들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인 일에서 점점 멀어지면서도 노동의 속도를 늦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로 실내에 틀어박혀 앉아서 일하는 더욱더 추상적이고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의 일을 하느라 결국 더 바빠졌습니다. 이를 책에서는 가짜 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짜 노동을 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일을 한다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계속 바빠집니다. 가짜 노동은 우리를 다시 야만적인 상태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이전 세기들 동안 인류는 야만에서 과학, 문화, 철학, 음악 등을 통해 문명을 힘들게 끌고 왔지만 밭에서 고생하던 우리 농부 조상보다도 문화에 쓸 시간이 더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짜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하는 일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단순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지 자신의 직장인, 병원을 위해 일을 한다면 돈이 안 되는 환자에게선 짜증만 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문서를 요구하며 쓸모없는 잔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회의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용기 내어 받아들인다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미 없이 하는 학위나 자격증 같은 허위 형성의 껍데기 안에 갇히지 말고 교양 있는 개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거의 잊어버린 세계에서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기 개발에 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놀이와 여가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며 표면적 사고보다는 깊은 사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호기심과 욕망에서 나오는 활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른바 자발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일을 시간으로 계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결정적인 재화로 만드는 것은 산업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일을 찾아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에 지쳐가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힘차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